고대 구로병원 앞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잠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안 추우셨나요? 어제 일부러 좀 문가에서 잤는데요. 네. 굉장히 춥더라고요. 비가 좀 오고 그래서. 비가 오고 찬바람 불고 그래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행렬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행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은 지금 참사가 100일이 지난 뒤에도 특별법 하나 제정되지 못했다,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요. 이 유가족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이 뭔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가족분들이 제출한, 그러니까 입법 청원한 특별법의 내용은 크게 규명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각각 하나씩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떻게 보면은 진상규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세월호 특별법, 가족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은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 특별조사위원회 산하에는 다시 3개의 소위원회가 설치가 돼요. 제1소위원회가 바로 진상규명소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제2소위원회가 안전사회소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제3소위원회가 추모와 배상소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은 제1소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제1소위원회가 맡게 되고, 이 제1소위원회의 상임위원에게는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1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조사관들에게는 위원이 아니라 조사관들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1소위원회, 즉 진상규명소위원회는 경찰과 검찰을 하나로 갖게 되는 그래서 완결적으로 이 단위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쟁점이죠. 지금 맞습니다. 여야가 다투고 있는 부분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진짜 전례가 없는 일인가요? 사실 수사권뿐만 아니라 조사,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조사, 수사, 기소라고 보시면 돼요. 조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인데요. 국정조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료 제출을 받는다든지, 동행명령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본다든지, 또는 청문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조사라고 합니다. 수사라는 건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밝혀나가는 걸 수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소는 수사를 해서 뭔가 밝혀진 게 있으면 그거를 재판에 올리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조사 방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청문회입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이 조사 단계, 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 조사 단계에서의 청문회조차도 못 받겠다고 처음엔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동행명령조차도 사실은 뭐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청문회까지는 거의 다 간 걸로 보여지고요. 아까 전례를 여쭤보셨는데 청문회를 둔 특별조사위원회도 많지는 않습니다. 청문회를 두는 것도 굉장히 기존보다는 강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청문회는 국회에서의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그런 청문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는 이제 새누리당도 왔고 이제 수사권이 문제인데요. 수사권은 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관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주는,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새누리당은 결사 반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상임위원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거론조차 하지 말아라, 이런 태도고요. 전례가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문회도 그렇게 전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주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 말은 새누리당 말이 맞네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세월호 참사라는 것이 4.16 참사라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그런 만큼 전례 없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가 있다 없다로만 따지면은 한 발자국도 역사는 진전되면 안 된다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말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어떤 제도가 다른 어떤 법 체계를 건드리거나 훼손시킨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것은 타당한 문제제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법을 훼손하고 이런 문제가 있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사법체계를 흔든다, 형사사법체계를 흔든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 형사사법체계를 흔든다고 니네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 전례가 없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논리를 계속 갖다 쓰는 거네요? 갖다 쓰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일단은 첫 번째, 이 법안은요, 가족들이 낸 이 법안은 대한변협에서 만든 안입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변호사가 속해 있는 가장 큰 그리고 법률적으로 인정된 공식 기구인 대한변협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럼 법에 어긋나는 법이 당연히 아니죠. 예.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수 있는 조직도 아닙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만든 법을 형사사법체계가 세계를 흔드는 법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고요. 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자, 특별사법경찰관 이미 50개 이상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나 관세청 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같은 경우에도 그 산림청 공무원에게 무단 벌목 같은 것을 조사하고 수사하도록 그 범위에 있어서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고요. 관세청 공무원에게도 관세 범죄에 대해서는 조사나 수사를 해라라고 해서 경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죠? 50개 이상 기관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여기도 한 번 더 하겠다는데 그게 형사사법체계 흔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임위원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흔드는 것이냐? 민간인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특별검사라는 걸 수차례 봐왔습니다. 그렇죠. 특별검사가 뭡니까? 민간인에게 물론 변호사죠. 민간인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제도가 아니죠. 근데 왜 갑자기 이 제도에서는 이 특별법에서 안 된다 그러는지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의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국회가 추천을 하고 즉 정치권이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었습니다. 인물들이. 그런데 이 특별법에 따른 검사는 가족이 추천한 상임위원이 검사가 됩니다. 즉 역사상 가장 중립적이고 정치적으로 가장 독립적인 검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권으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를 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검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건드릴 수는 없지만은 국민 편에서 아니면 유가족들이 보면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당연합니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가족분들은 청와대, 국회, 검찰도 모두 다 조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라든지 청와대가 또는 검찰이 관여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검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겠죠. 왜냐면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되게 보면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 지금 여기서 안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이걸 타개해야 될지 공은 정치권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치권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맞습니다. 가족들조차도 3자 협의체나 참관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테이블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앉아서 진행하고 있죠. 국민들은 그냥 밖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굉장히 붕괴스럽고 통탄스럽지만 결국 정치인들이라 해도 국민들이 주는 표로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또렷이 기억하고 심판하겠다.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다. 다음 선거 때나 이번 재보궐선거 때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적절히 전달되면 꼼짝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는 정치인들이 앉아 있지만은 그 정치인들 움직이는 건 바로 국민들이다. 맞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수단체들에서 주장하는 것들, 아니 신재철 조사특위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유가족분들이 의사자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니면 대학 특례 그걸 주장하고 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물타기가 아니냐, 논점 흐리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들이 입법 청원한 법률 조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보시면 의사상자 지정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거 바로 아실 수 있고요. 네. 대학 특례 입학 없다는 거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혼란이 생긴 건 왜냐면 네. 이 의사상자 지정이라는 단어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근데 문제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처럼 포상이나 훈장을 주겠다는 내용은 또 새정치민주연합 안에도 없어요. 그냥 추모하고 기린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추모하고 기린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네. 적절한 단어가 뭘까 하다가 찾아낸 게 그냥 의사상자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네. 그걸 가져다 쓴 거예요. 내용은 전혀 다른데. 네, 뭐 거기에 뭐 엄청난 보상금이 지급되고 네. 뭐 이런 국가유공자급의 의사자 그건 아니군요. 그게 아닙니다. 가족법은 아예 그런 내용이 없고 단어조차도 없고 네. 그런 단어를 쓴 건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새정치민주연합도 단어만 갖다 쓴 거지 내용은 내용은 없고. 전혀 다르다. 저희도 더 답답하죠. 9.11 테러 때 수많은 소방관들이 무너질 걸 알면서 그 빌딩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몇백 명이 죽어요. 근데 그 소방관을 히어로라고 부릅니다. 네. 미국에서는. 적당한 단어가 우리나라도 있었으면 그 단어를 쓰면 되는데 그 단어를 못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TF가 시작할 무렵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단어가 혼란을 주니까 첫째, 아예 빼버려라. 둘째, 만약에 니네들이 계속 뭔가 그런 쓸 거면 다른 단어를 써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아니요, 지금 논의 테이블에서는 그래서 의인, 의인으로 의인 이런 네. 식으로 단어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유가족분들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요구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걸 토대로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서 네. 좀 제대로 알고 비판을 하시면 되는데 제대로 네. 알면 비판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마 제대로 알기 싫으시겠죠. 네. 그렇지만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법안을 한 번이라도 보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행진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더 말씀 나누고 싶지만 또 다음 기회에 나누기로 하고요. 예. 이만 대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가족대책이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종인 변호사를 만나서 유가족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풀어봤습니다. 네, 지금 유가족분들의 행진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경로로 이동하게 되는지 곽승희 기자 만나서 잠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곽 기자. 네, 이제 어느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지금 여기 구로병원 앞에서 구로구청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네. 구로 시민공원을 지나면 바로 신도림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네, 그곳을 지나서 영등포를 거쳐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도착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각이 이제 11시 45분인데 점심 식사는 어디서 하시나요? 네, 점심 식사는 공식적으로는 국회에 들어서서 1시 30분쯤 국회에서 그 단식 중인 유가족들을 만난 이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 아까 500명이 넘었다는 이런 네. 저희가 보고를 봤는데요. 네,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하는 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도보 행진, 오마이 TV 승중이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10만인 클럽, 그리고 월 10,000원 자발적 시청료로 함께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화면을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도보 행진 행렬로 넘기겠습니다.